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학 원서의 김경옥입니다. 벌써 이제 이 강의가 후반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쵸? 오늘 벌써 13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차례인데, 원격 강의가 어떻게 좀 익숙해졌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서는 뭐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올라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어려움은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 좋으니까 제 그 강의 객서를 보면은 제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도 있죠.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그 질문이나 뭐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루트가 아니더라도 이 클래스 뭐 질의응답란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해주면 참고서 이제 수렴해서 수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제 이 강의가 후반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한 반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할만한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반응도 조금 알고 싶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한과 한과 여러분들 좀 밀어놓지 말고 잘 체크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그 주에 다 체크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13과도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 그 다음에 주요 문장 5개 암기하기. 오늘은 주요 문장이 5개가 좀 짧은,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쉬운 그런 걸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니크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기,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읽고 해석하기는 정말 이것도 사실은 전부 다 읽고 해석하지 않으면 주요 문장 가지고는 이 저자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체를 꼭 읽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기를 바라겠어요. 자, 다 읽어봤나요?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여기 제목처럼 시민 샤카이도와는 그런 제목이죠. 시민 샤카이도와 시민사회는 라는 건 뭔가 뭐 이런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내용에서 전체 내용에서 시민사회를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시민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시민사회라는 개념, 뭐 아니면 뭐 평등이라든지 뒷장에 나오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보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뭐 예를 들면 뭐 시민사회는 그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의 관계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의 관계다. 시민의 그 어떤 사회 관계를 시민사회라고 한다. 그럼 그 시민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런 시민이라는 건 서로 어떤 규범 의식을 갖고 존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엄과 평등의 그런 평등한 권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저자를 보면은 사카모토 요시카즈라는 사람이 이제 시민 샤카이토와라는 그 글을 쓴 사람인데 이 책은 여기 어디에서 발췌를 했느냐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상대화의 시대라는 1997년에 발행한 그 책의 상대화의 시대라는 쇼타이카노 지다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그런 내용이죠. 사카모토 요시카즈의 전공,
전공 분야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동경대학 법학부를 졸업을 했대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학, 그 다음에 평화학을 전공으로 하는 평화학 전문가래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학자고 또 그러면서 동경대학 명예교수도 이제 역임을 하셨고 또 국제기독교대학 평화연구소 고문이기도 했고 이런 양력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은 1927년생이니까 아마도 이제 전쟁도 치르고 그 다음에 해방, 우린 해방이지만 이들은 이제 패전이죠. 패전도 맞이하고, 그, 일본의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일본의 그 굴곡, 여러 기복을 다 경험한 그런 그 인물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 일평생을 살면서 여러 일본의 기복을, 커다란 기복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나오는 의견들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물론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한, 자기 전문의 전공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그런 상황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학문의 세계를 떠나서 볼 때 이 사람이 겪은 일세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본의 기복들, 이런 굴곡들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어서 시민사회, 시민샤카이 이걸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도 아마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정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제 읽고 해석하기가 여기에 나오네요. 그렇죠? 문장 전체를 천천히 읽고 해석해 봅시다. 어려운 단어는 체크해 두고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사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단어는 질문합시다. 내용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앞 페이지에서 먼저 읽었어야 되는 줄 알고 시민사회에 대해서 저자가 정의한 내용을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뭔지 알아두도록 해야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문장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요 문장은 51페이지에 여러분 첫 번째 주요 문장부터 네 번째 주요 문장까지는 51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한 문단을 나눠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문장이 연관성이 있게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발췌를 하지 않고 한 문장을 이렇게 좀 나눠서 발췌를 해봤어요. 그래서 51페이지의 중간 문단의 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주요 문장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また私の言う平等な権利には自由権が当然含まれ、自由は多様性に通じるのだが、平等というだけでは万人を形式的に突出しているような誤解を生むかもしれない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거는 이제 또 내가 말하는 평등한 권리에는 자유권이 당연히 포함되고 자유는 다양성으로 통하지만 평등이라는 것만으로는 만인을 형식적으로 동질시하는 듯한 오해를 낳을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좀 이렇게 떼어서 해석을 해보면 맞다라는 거는 이제 또죠. 또 맞다. 와타시노 이유 내가 말하는 와타시노 이유 와타시가 와타시노 비슷해요. 와타시노 이유 하면 내가 말하는平等な 権利には 평등한 권리에는 지유権과 자유권이 当然 당연히 후쿠마레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유와 자유는 다요세인이 쯔지르노당아 다요세인은 다양성이죠. 다요세인이 쯔지르노당아 통하지만 묘도 또 이유답게 되와
뷰도또 이유 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나게 대화 하면은 것만으로는 반징오 이거는 반진이라고 해도 되고 반인이라고 해도 돼요. 반인오 만인을 게이시키테키니 형식적으로 도시즈시 시대이루 요나 도시즈시는 동질시 시대이루 요나 하고 있는 듯한 동질시 하는 듯한 그런 고가의 오해를 의무까모시레나이 하면은 나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묘도라든지 겐리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명사로 지유갱 이런 것도 명사로서 외워두기 바라겠고 고가이도 마찬가지예요. 오해 고가이. 다음에 동사는 후쿠마레 이거는 후쿠마레로의 기본형은 후쿠무죠. 그 다음에 쯔지르 쯔지르의 기본형은 그대로 쯔지르예요. 통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무가 있죠. 우무도 기본형이 나타라는 이제 동사죠. 까모시레나이 하면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 13과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단어는 없어요.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장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주요 문장은 약간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골라봤어요. 근데 전체 내용은 아마 여러분 조금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평등에 대한 나중에 이제 유니크 포인트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고는 좀 몇 번 읽어봐야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용어,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대신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은 조금 쉬운 걸로 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요 문장도 첫 번째 주요 문장에 이어서 있는 문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尊厳とは置き換えることのできない存在、犯すことのできない生命としての一人一人の人間に対する一種の畏敬と強制感情を意味している라고 되어 있는데 존엄이란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모독할 수 없는 생명으로의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일종의 경외와 공생 감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손케이도와 하면 손겐도와 존엄이죠. 손겐도와 존엄이란 오키카에루 하면은 이제 오키카에루 하면 대체, 대신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 오키카에루 고토노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데키나이 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할 수 없는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오키카에루 고토노 데키나이 손자이 존재 그 다음에 오카스고토노 모독할 수 없는 오카스고토노 데키나이 하면은 이제 모독하는 것도 원래는 이렇게 직역을 하면 모독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직역이 되지만 모독할 수 없는 생의 또시대노 생명으로서의 그 다음에 히토리히토리노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닌겐니 다이스루 인간에 대한 이슈노 일종의 이케이또 경우에또 이거는 이제 외경이라고 여기는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할 때는 외경이라고 안 하고 어떤 큰 신적인 그 다음에 인간의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좀 벗어난 그런 존경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경외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똑같은 한자를 쓰기는 하는데 한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케이라고 이제 외경이라고 일본에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외와
아니, 그다음에 교세 간조 이거는 공생 감정을 이미시대로 하면은 의미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외경이라고 지금 그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들 외경이라고도 하지만 경외라고도 경외심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외하다를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건 제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외경으로 이렇게 그냥 그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외경이라고 쓰는지 경외라고 쓰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외경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경외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도 송겐, 존엄, 그 다음에 오키카에루 하면은 오크와 카에루가 합쳐져서 오키카에루가 되는 거죠. 오크는 두다, 카에루는 바꾸다. 그래서 바꾸어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하다 이런 걸로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카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모독하다, 뭐 더럽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오카스는 뭔가 할 때 무릅쓰다, 그 다음에 남의 이름을 사칭하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어울리는 그런 해석은 그 모독하다 라는 모독할 수 없는 생명체로서 그래서 모독하다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중요한 그 동사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도 두 번째 문장에 이어서 같이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연관된 문장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다가때尊厳とは効率性の枠内だけにとどまる観念ではなく感性にも根ざしている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따라서 존엄이란 합리성의 범위 내에만 머무르는 관념이 아니라 감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시다가때 하면은 따라서 그 시다가때 따라서 손겐도와 존엄이란 고리세이노 합리성을 얘기하죠. 합리성의 와그나이다케니 하면은 와꾸는 뭐죠? 와꾸는 어떤 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 안에서만 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범위라고 합리성의 틀이라는 것보다 합리성의 범위라는 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범위로 해석을 했어요. 합리성이 틀 안에서만 아니면 범위 안에서만 범위 내에선 도도마 머무르다 간넨데와 나크 그런 관념이 아니라 도도마루 간넨데와 나크 머무르는 관념이 아니라 간세이니 뭐 감정에도 내자시대이로 내라는 건 이제 뿌리를 말하는 거죠. 내자시대이로 하면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장이 되겠어요. 여기서도 고리세 그 다음에 와쿠나이 이런 명사들이 이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도도마루라는 건 뭐죠? 멈춰 있다. 그래서 도도마루 멈춰 있다. 도도마루는 멈춰 있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머무르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이런 동사 정도 여러분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아주 간단하죠. 한번 읽어보면 시다가테 소레와 단니 고진적인 간세이ではなく 社会的 간세이である하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시다가때가 아니라 시카시 그러나 소레와 그것은 단순하게
고진택이나 개인적인 간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샤카이tek이나 사회적인 간세에 대한 감정이다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해놨는데 탄니 이거는 단순히 그 다음에 고진테키, 샤카이테키 이런 것들 이제 아주 쉬운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통째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5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 맨 마지막 그 문단이에요. 맨 52페이지를 보면 2번째 문단의 2번째 줄부터가 맨 마지막 주요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소노이미데 시민샤카이 또한 하니까 타에즈 시민지신가 사이테이기している歴史過程だと私は考えている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시민 자신이 재정의해 나가는 역사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소노이미데 그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시민샤카이 또한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제목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이제 그 정리해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민샤카이 또한 하니까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타에즈 끊임없이 시민 지신가 시민 자신이 사이테이기 재정의죠. 사이테이기 시테이크 재정의해 나가는 레기시 가테이다 또 레기시 가테이 하면 역사 과정이죠. 역사 과정이라고 와타시와 칸가에대로 나는 생각한다.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도 어때요? 여러분 보면은 시민샤가이 레기시 가테이 이 정도 사이테이기 이 정도의 그 명사를 여러분들이 암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에즈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에루는 이제 끊기다죠. 타에루. 네. 그렇다 보니까 타에즈 부정형을 써서 끊임없이 타에즈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해주면 좋겠어요. 시민사회가 뭐래요?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시민 자신이 재정의해 나가는 역사 과정이라고 이 저자는 생각한대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근데 시민사회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주요 문장은 5개 주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암기를 해 놓도록 하고 다음 그 유니크 포인트에서 우리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시민,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얘기하는 평등, 또 아니면 이 저자가 분류해 놓은 평등과 평등한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과에서는 이제 시민샤카이토와 해서 시민사회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그 사카모토의 의견을 봤어요. 근데 이 시민사회, 일단은 이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시민이라는 건 어떻게 사전에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종의 특권 계급으로 존재하였고 근대에는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으로 시민혁명을 주도한 계층을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자발성과 보편성이며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대중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시민을 사전에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가 사카모토가 얘기하는 여기에 서술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카모토는 여기에다가 시민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죠? 물론 이런 사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카모토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등한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규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죠. 그렇죠?
시민을 정의할 때, 시민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전적 의미에다가 사전적 의미를 플러스해서 뭐가 더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과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규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카모토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사전들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시민이라는 그 용어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용어가 갖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전문적인 그 표현으로. 아무튼 그래서 한 가지 단어가 너무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그래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용어의 인플레이션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어쨌든 시민도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도 그렇게 복잡한데, 정의가 복잡한데 시민사회는 더더욱 정의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을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쭉 어떻게 정리를 해야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찾아봤더니, 어쨌든 사전을 한번 보면 일반적으로 신분적 시민사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분적 구분에 의하여 지배되는 봉건사회의 대립 개념으로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이다. 1990년대에 들어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론의 르네상스가 나타났다. 그 역사적 배경은 첫째, 1989년을 정점으로 한 동유럽 국가의 민주화의 경험을 비추어 시민사회의 창출과 유지의 문제가 민주화 투쟁의 하나의 중요 과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1989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현대의 서유럽 북미 국가에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의 기능 부전을 골자로 한 민주주의 결원이라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다. 이거는 각국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인식되었다. 이리하여 새로운 시민사회론이 주장되었다. 요게 이제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에는 이랬다, 근대에는 이랬다, 굉장히 고대 그리스나 로마 이때 얘기로부터 해서 근대 시민사회 이런 그 개념까지 쭉 설명이 많다가 오늘날은 그런 시민사회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느냐를 간단히 이제 이것도 소개를 해보면, 오늘날 시민사회는 비강제적인 인간의 어소시에이션 공간의 명명으로 그 다음에 가족, 신앙, 이해, 이데올로기를 위해 형성되었으며 이 공간을 만족하는 관계적인 네트워크의 명명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시장을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이제 시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민사회는 시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각종 틀로 이루어진 틀로서 이해된다. 이 정의의 특징은 시민사회의 광범성과 복수성이 강제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질적인 여러 집단이나 여러 가치의 공존을 위한 사회공간으로서 시민사회가 이해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또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시민사회란 사람들의 의견이나 판단이나 활동을 기초로 성립한 공적 영역으로 국가정치와 경제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나라고 이제 막 갈등을 하는 시기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를 재정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 그런 학자들 간의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그 나오면서 일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들을 막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사카모토도 시민사회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정의되는 새롭게 정의되는 그런 그 시민사회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회주의의 견지에서 시민사회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전후 일본 사회에서의 그 사회의 그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일본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사회학자들 간의 그런 움직임이, 그런 시도가 그 시민사회를 재정의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시민사회를 사적 소유권이 지배하는 시장사회, 기업사회와 근원적으로 대치하는 도덕사회, 이건 도덕사회라고 하는 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친구관계가 갖는 독자의 가치규범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이 평시민으로서 서로 자립하고 대응하며 그 소지한 것이나 사상을 서로 교통하는 사회, 뭐 이렇게 시민사회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들이 시민사회를 재정의할 때 사모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치학자라 그랬죠? 정치학자로서, 그 다음에 뭐 평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치 학자지만 뭐 아무튼 법학, 그다음에 평화학, 이런 것들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사카모토가 얘기한 거는, 시민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여러 시민사회, 이 내용에 보면은 여러 그 정의들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사전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들을 취합해 놓은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정의들, 시민은 이렇다, 시민사회는 이렇다 하고 정의를 하지만, 사카모토가 정의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사카모토 얘기는 정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보다는 맨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 자신이 끊임없이 재정의해가는 역사 과정이 바로 시민사회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사회를 정의하지만, 이 사람은 사카모토 자신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재정의해가는, 끊임없이 재정의해가는 역사 과정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사회를 논해요.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민에 대한 정의, 또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사카모토가 시민과 시민사회를 정의를 해놨는데,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시민과 시민사회를 정의를 해놨는지, 얘를 우리는 이제 사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고, 그래서 사카모토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렇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나요? 아무튼 뭐 사카모토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여기 뭐 사전적 설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50년대부터 70년대 시민이란 뭔가, 시민사회란 뭔가, 이제 일본이 1945년에 패전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표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 뭐 정치적인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실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런 게 실질적인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존으로 위치시키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시민사회,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평등, 이 밑에 평등,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평등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어때요? 평등이란 똑같이 나누는 권리,
얘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평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의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이 평등이라는 언어, 평등이라는 용어를 막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사실은 국민에게 강조하는 평등이 평등한 권리가 아니었고 평등한 의무 쪽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국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된다. 내지는 일본 국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그 제국주의 성향을 드러낼 때 평등이라는 용어를 막 국민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의무도 평등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할 국가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 전쟁에 총동원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감, 동의를 얻어낼 때 이 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용어는 평등의 용어는 평등한 권리의 그런 권리를 포함한 용어가 아니라 의무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카모토가 써놓은 요 내용들도 보면은 사실은 그 평등한 권리, 평등과 평등한 권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마도 그 부분에 많이 이제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등과 평등한 권리는 달라요. 그 다음에 평등한 의무도 달라요. 그래서 평등 안에는 평등 의무도 권리도 있는데 과거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이 평등이란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평등한 의무를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일본인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평등 뭐 이런 또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거 공도 사실은 공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게 일본에서 이제 퍼블릭 뭐 이런 것들을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공은 그런 퍼블릭 개념의 공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공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국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사회 이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 쉬운 좀 이렇게 폄하해서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용어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일본 국민들이 들으면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으면 평등한 게 뭐가 그게 문제가 있지? 라고 할 텐데 그냥 평등이라는 말만 용어만 들으면 그렇죠. 평등한 거는 문제가 없죠. 국민이면 다 똑같이 평등하자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의무가라는 의미가 포함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등이란 용어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용어로서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용어 가운데 하나가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13과에 나오는 얘기들, 뭐 시민사회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평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시민이나 시민사회, 평등에 관한 권리, 또 평등에 관한 의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재정의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